안녕하세요. 닥터 MBC 이민화입니다. 주위에서 넓은 이마, M자 이마로 스트레스 받는 사람 한 번쯤 보셨을 텐데요. 단순히 탈모 때문이 아니라 선천적으로 이마가 넓은 여성분들은 이마 때문에 얼굴이 더 커 보이고 다양한 헤어스타일을 할 수 없어서 불편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모래내 피부과 모발 이식센터 강광영 원장과 함께 모발 이식에 의한 여성의 넓은 이마 치료 그리고 교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탈모뿐만 아니라 지나치게 넓은 이마로 인해 고민인 여성들을 위한 시간. 모발 이식에 의한 여성의 넓은 이마 치료 및 교정이라는 주제로 피부과 전문의 강광영 원장과 이야기합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원장님, 모발 이식이라고 하면 여성보다는 남성이 많이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최근에는 여성도 모발 이식을 많이 하나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남성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네. 사진에서 보여지는 것과 같이 남성형 탈모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수술은 남자에서 시행되어지는데 최근에는 이제 여성의 넓은 이마를 이러한 모발 이식에서 시술을 하게 됩니다. 네. 또한 여성의 탈모도 남성과 비슷하게 양쪽에 M자 형태의 그런 탈모들이 늘고 있습니다. 마치 저희가 그 시대적으로 남성과 여성의 옷이 구분이 없어진 것처럼 네네. 탈모도 역시 남성과 여성의 구분이 좀 없어지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이처럼 넓은 이마를 가진 여성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진료를 하시다 보면 그 넓은 이마 때문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예. 그런 분들이 보통 어떤 점을 호소하시나요? 예, 여성의 경우에 이마가 넓게 되면 사진에서 보여지는 것과 같이 이 이마를 가리기 위해서 머리를 앞으로 내리고 항상 일정한 형태의 머리 형태를 하고 다니게 됩니다. 네. 심지어는 이제 사람이 가까이 오는 것도 굉장히 싫어하고 바람이 불 때는 이러한 이마가 나타날까봐 굉장히 그 불편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네. 환자분들이 많게 되는 거죠. 네, 여성이 이마가 넓으면 모발 이식 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나요? 예, 이마가 넓을 때 흔히 저희도 방송에서 보듯이 이 이마 넓은 부분을 약간 그 색칠하거나 네네네네. 또는 이제 문신을 해서 네. 조금 더 가릴 수도 있고요. 또한 가발을 써서도 가릴 수가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그 처치들이 조금 더 불편하기 때문에 모발 이식을 함으로써 조금 더 자연스럽게 보여지고 활동하는데도 조금 더 편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럼 어떤 경우에 모발 이식을 하게 될까요?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색을 칠하거나 또는 문신을 하거나 또는 가발을 쓰거나 했을 때 불편하고 또한 이런 것들이 어떤 제약을 받을 때 네. 환자분들은 이제 모발 이식을 하게 됩니다. 혹시 모발 이식을 할 때 좀 통증이 있거나 하지는 않을까요? 예, 많은 사람들이 지금 물어보신 것처럼 네. 걱정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술을 결정할 때도 이런 통증 때문에 주저하는 경우가 많게 되는데 네. 환자분들이 생각하신 것처럼 통증이 심하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통증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마취할 때 주사를 찌르는 정도의 통증이 있게 되고요. 네네. 그리고 뒤쪽에서 떼어낸 부분에서 어느 정도 통증이 있게 되는데 보통 저희가 표현할 때 사랑니 뽑았을 때 욱신욱신 하는 정도의 통증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고요. 네네. 또한 그 통증이 있을 때 진통제나 진통제 주사를 맞음으로써 이런 통증을 없이 지낼 수가 있는데 통증의 기간은 보통 하루 정도 지나면 그 불편한 것이 없어지게 됩니다. 네, 하루 정도요. 네. 예. 시술 과정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보통 이제 모발 이식술 하면은 뒤쪽에 머리에서 앞쪽으로 이사를 하게 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보통 그 사진에서 보여지는 것과 같이 뒤쪽의 모발을 앞쪽으로 이사시킨다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 네. 이사된 머리는 이제 저희가 머리카락을 심는 게 아니라 뿌리라고 하는 모근을 옮겨 심게 되는 거죠. 뿌리요, 네. 예, 그래서 옮겨 심어진 머리들은 앞쪽에 와서
지속적으로 자라게 되는데요. 네. 뒤쪽에서 두피를 떼내 가지고 떼낸 두피를 이렇게 모낭 단위로 분리를 하게 됩니다. 네네. 그래서 모낭 단위로 분리된 머리카락들은 식모기에 얹어져서 시술 부위에다가 심어지게 되는 거죠. 예, 방금 이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머리 뒤에서 앞으로 옮기는 거라 예. 혹시 흉터가 남지는 않을까 좀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요. 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흉터도 걱정을 많이 하고요.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통증도 굉장히 환자분들이 수술을 결정할 때 주저하는 부분인데 네. 흉터 자체는 저희가 떼내고 두피를 떼내고 옷을 재단하듯이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붙여서 꼬매기 때문에 실제 흉터는 사진에서 저희가 제공한 것처럼 일자로 생기게 되는데 네네. 이 부위 생겨진 부위는 머리카락으로 충분히 가려지고요. 와서 자세히 살펴보지 않는 한 흉터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네. 혹시 일상생활은 바로 가능할까요? 수술 후에 예, 말씀하시는 예. 거죠. 예. 저희가 보통 이제 수술 후에 제일 불편한 것은 얼굴이 조금 붓는 그런 것이 불편하고, 네네. 수술 부위가 수술에 의해서 딱지가 좀 많게 됩니다. 그래서 첫날은 약간 그 딱지로 인해서 좀 빨갛게 보여지고, 그다음에 이제 둘째 날, 셋째 날 되면서부터는 그 부위가 이제 검게 변하기 때문에 네. 마치 이제 뭘 뿌린 것과 같은 효과를 내게 되고요. 네. 활동하는 것은 다음 날부터도 움직이는 건 지장이 없고요. 네네. 이 수술로 인해서 부기가 조금 있을 수 있는데 보통은 전에 같으면 굉장히 많이 부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봤을 때 거부감을 가질 정도로 부었는데 최근에는 이 수술하면서 저희가 처치를 하기 때문에 네. 약간 눈이 부은 정도로 편하게 지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일상생활은 움직이고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다음 날부터는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편하게 생각하셔도 되고, 또한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앞쪽에다 심고, 그렇죠. 또한 머리가 길기 때문에 네네. 심고 그 앞쪽 기존의 머리로 이 부위를 가리기 때문에 거의 표시가 안 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큰 불편함은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그럼 수술 후에 환자들의 반응이 좀 어떤가요? 예, 남자들에 있어서 지금 사진을 제가 가져왔는데 남자들에서도 역시 수술 후에 굉장히 외모가 변하게 됩니다. 네네. 특히 젊고 또 활동적으로 변하게 돼서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게 되고요. 네. 여성에서도 심게 되면은 앞쪽 이마나 또는 측면에 그 탈모가 된 부위가 심어지기 때문에 얼굴이 작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마치 쌍꺼풀 수술을 하거나 코를 높였을 때 본인이 만족하고 또한 네. 자신감을 갖듯이 이마가 넓을 때 이 네. 부위를 좁히는 그런 모발 이식을 통해서 좁혔을 때 상당히 만족도가 높은 편이고요. 네, 마지막으로 탈모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모발 이식술 후에 남성이나 여성에서 많은 외모의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외모 변화를 통해서 다른 생활의 변화도 가져오는 걸 볼 수가 있었고요. 따라서 이러한 모발 이식술은 평생 지속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술하는 사람의 오랜 경험과 환자에 대한 애착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넓은 이마나 또는 탈모로 인해서 고민하고 있을 때 혼자만 고민하기보다는 전문가와 상의를 하는 것이 조금 더 이런 불편함을 해소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도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피부과 전문의 강광영 원장과 함께 모발 이식에 의한 여성의 넓은 이마 치료 그리고 교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사망률의 원인이 바로 암입니다. 그중에서도 대장암은 세 번째로 많이 발생하는 암인데요. 초기에 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익산병원 서원 과장과 함께 대장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기 진단과 예방이 중요한 질환 대장암.
제대로 알아야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외과 전문의 서원 과장과 함께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대장암에 대해 알아봅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최근에 식생활이 서구화됐다고 하죠. 그래서 대장암 환자가 많이 늘었다고 하던데 이 대장암은 어떤 질환인가요? 예, 대장암이란 여러 가지 원인, 환경, 유전, 다른 식생활 습관 등에 의해서 정상적인 유전자가 이상이 생겨서 소장 끝에서 항문까지 결장하고 직장에 생기는 악성 종양을 말합니다. 네, 어떤 암이든 마찬가지겠지만 좀 빨리 발견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이런 증상이 있으면 대장암이다 하는 증상이 있을까요? 예, 대장암의 주된 증상은 배변 습관의 변화, 설사, 변비, 배변 후 잔변감, 복통, 복부 팽만 같은 여러 가지 복부에 오는 증상을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초기에는 아무런 증상이 없지만 이렇게 증상이 온 경우에는 암이 상당히 진행한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이 대장암의 진행 상황에 따라 병기를 나눌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다른 암과 같이 네. 대장암도 1기에서 4기까지 나눌 수가 있는데 병의 병기가 더 심할수록 치료 결과나 예후는 더 안 좋게 됩니다. 수술 전에 병기 결정을 위해서 암에 대한 여러 가지 검사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 네. 직장 초음파, CT, 양전자 단층 촬영 등 여러 가지 검사를 합니다. 네. 하지만 그것은 수술 전에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을 결정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절대적으로 암의 병기를 결정하기 위해서 검사를 하는 것은 아니고 네. 정확한 병기는 수술을 해서 암의 침범 깊이나 주변 조직의 임파선 전이를 따져서 암의 병기를 결정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대장암의 진단까지 알아봤는데요. 이 치료 방법을 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치료 방법은 크게 수술적 처치,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가 있습니다. 처음 발견됐을 때 전신적인 전이가 없는 경우라면 네. 대장암의 근본적인 치료는 수술이고 이 수술은 환자의 건강 상태, 종양의 크기, 위치, 진행 정도 등 여러 가지를 따져서 수술 방법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네.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는 수술 전 후에 수술 치료 후에 보조적인 방법으로 이행을 할 수 있게 되는데 항암 치료는 종류도 너무 많고 약도 있고 주사요법도 있는데 환자의 여러 가지 정도를 따져서 치료 방법을 결정을 하게 되고 직장암인 경우에는 그 외에 방사적인 치료도 수술 전후에나 전후에 보조적인 요법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수술, 항암 치료, 그리고 방사선 치료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예. 수술의 경우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결장암과 직장암이 약간 틀린데요. 결장암 수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네. 대장암은 암 조직만 제거하면 암이 다시 재발하기 때문에 주변의 정상 조직을 충분한 길이를 두고 양쪽을 다 함께 절제를 해야 됩니다. 네. 따라서 절제를 한 후에 다시 대장기지 이어 붙여주는 수술을 시행하는 것이 결장암의 수술이고 예. 그때 암이 발생한 대장 주변의 주변 림프절도 같이 절제를 해야 암의 근본적인 치료를 위한 수술이 됩니다. 직장암의 경우는 결장암과는 약간 틀리게 항문하고 너무 가까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네. 충분한 안전 거리를 두고 절제를 하려면 항문을 제거를 하고 복부의 장의 일부분을 꺼내서 인공 항문을 만드는 수술을 예전에는 많이 시행을 했지만 예. 요새는 수술 기법이 많이 발달된 상태이기 때문에 항문에서 너무 가까운 위치에 있는 경우만 제외하고는 많은 환자들이 항문을 보존하고 수술을 제대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완치되는 수술을 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항문을 같이 절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막게 하기 위해서 직장암 초기에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암의 침범 기미가 낮은 경우, 그 다음에 크기가 작고 항문에서 가까운 경우는 배를 열지 않고 항문에서 접근하는 국소 절제술을 시행할 수 있게 되는데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있어서 적절하게 선택된 환자들만 치료를 하는 경우가 있고 그 외에 인공 항문을 거부하시는 환자분들한테 있어서 암의 깊이가 낮던지 아니면 크기가 작던지 아니면
암의 위치가 항문과 거리가 가까운 경우에 국소, 항문 접근, 국소 절제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최근에는 수술 방법도 다양해졌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요즘에는 어떤 방법으로 수술을 하나요? 예전에는 개복 수술 위주로 대장암 수술은 진행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복강경 수술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복강경 수술이란 복부를 절개하지 않고 작은 구멍 3-4개를 뚫어서 배 안을 들여다보는 고성능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 복강경과 고화질 모니터를 통해서 복강경 수술에 필요한 특수 기구를 사용해서 하는 미세 침습 수술을 말합니다. 그럼 과거의 수술법과 비교했을 때는 어떤 부분이 달라졌나요? 크게 복강경 수술과 일반 개복 수술을 비교를 해보면 먼저 정확도에 있어서 시야 자체가 복강경 수술은 고성능 카메라와 고화질 모니터를 이용해서 정교한 시야를 확보를 하면서 수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혈관 지혈도 훨씬 용이하고 네. 신경이나 조직 손상 같은 것들이 최소화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일반 개복 수술은 단순히 집도의의 육안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네네. 회복 기간을 생각을 하면 복강경 수술은 2일에서 7일 정도의 짧은 회복 기간을 보이게 되고 예. 일반적인 개복 수술은 이거보다 훨씬 긴 6일에서 10일 정도의 긴 회복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럼 통증은 정도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10에서 20cm 정도를 개복을 하는 일반적인 개복 수술과 1cm에서 1.5cm 정도 구멍을 3개, 4개를 뚫고만 수술을 진행하는 복강경 수술은 통증의 정도가 비교로 할 수가 없게 되고 예. 합병증에도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복강경 수술은 필요 이상의 주변 조직의 손상도 없고 네. 수술 후 절개 부위에 장유착이 생기는 가능성도 훨씬 덜하기 때문에 네네. 합병증의 발생 위험이 많이 낮게 됩니다. 흉터는 어느 정도 남을까요? 복강경 수술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0.5에서 1.5cm 정도의 작은 흉터가 3개 내지 4개만 남게 되게 하는 수술이고 예. 일반적인 개복 수술은 10에서 20cm 정도의 긴 흉터가 남게 됩니다. 복강경 수술에도 또 여러 종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최근에 생긴 단일 통로 복강경 수술이 있는데 기존에 있는 복강경 수술은 집도의에 손이 들어가는 구멍 2개와 카메라가 들어가는 구멍까지 포함해서 3개 내지 4개 정도의 구멍을 내게 하는 수술인데 네. 단일 통로 복강경 수술은 그 구멍이 한꺼번에 배꼽에 뚫리게 되는 수술입니다. 당연히 수술이 끝나고 나서 배꼽을 잘 꼬매놓고 나오게 되면 흉이 아예 없게 되는 수술인데 네. 하지만 배꼽 쪽에서 수술에 필요한 기구나 카메라가 모두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배꼽을 다른 복강경 수술에 비해서는 조금 더 크게 절개를 하게 됩니다. 치료 방법도 중요하지만요. 예방이 더 중요하잖아요. 예. 대장암 예방을 위해 당부의 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대장암 발생의 위험 요인으로서는 다른 암과 유사하게 50세 이상의 연령, 그다음에 식생활 습관이 붉은 육류를 고집하시는 분들, 비만, 음주, 그다음에 대장암의 가족력, 그다음에 환자분 자체가 가족성 대장 용종증을 갖고 계시든지 선종성 대장 용종이 있었던 분이시든지 염증성 만성 대장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식생활 습관을 육류를 고집하시기보다는 섬유소나 비타민이나 무기질 같은 것들을 충분히 섭취를 해주시고 규칙적인 운동을 해주시고 절주를 해주셔야 되고 항상 암에 있어서 가장 강조가 되는 것은 건강검진을 제대로 받는 것입니다. 네, 건강검진을 꾸준히 받는 것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외과 전문의 서원 과장과 함께 대장암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과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름에는 강한 햇살 때문에 자외선 차단제를 많이 바르죠. 하지만 햇빛에 드러나는 부위 말고도 눈가와 입술에도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야 한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자외선은 눈가에 주름과 기미를 생기게 하고요. 눈꺼풀과 눈 아래 피부를 처지게 하고 또 입술은 피부 중에 가장 얇고 연약하기 때문에 멜라닌 색소가 없어서 자외선에 매우 취약합니다. 자외선 차단 기능이 있는 립스틱이나 립밤이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닥터 MBC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